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네. 3일 좀 쉬시니까 너무 안색이 좋아하셨는데 그쵸. 좀 잘 쉬셨나 봐요. 올 연휴에는 제가 진짜 잠도 조금 자고요. 네. 푹 쉬었더니 피부 좋아졌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부터 많이 듣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좀 잠이 피부와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걸 그쵸. 제가 이번 연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어쨌든 코로나19라는 이 돌발악재가 조금 나오면서 연휴를 아마도 조금 마음이 무겁게 네, 보내셨을 거라는 그쵸.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사실 쉽게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증시의 흐름 역시도 오늘 불확실성이 좀 휩싸여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니저님, 근데 국내 증시에 이게 저는 굉장히 네. 악재로 작용할 걸로 지켜봤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국내 증시는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네, 같기도 어쨌든 해요. 오늘은 뭐 잘 버티고 있기는 한 네. 것 같아요. 사실상 뭐 우리 시장의 조정이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어찌 보면 한 일주일 정도 기술적인 이제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이제 돌발 악재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확산되는 게 뭐 수도권 그리고 경기도 지역을 필두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제 확진자 숫자가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예언했던 이제 가을 대유행이 진짜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 어린 시선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8월 15일 날 강화문에서 뭐 대규모 집회 그리고 네. 일부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확진자 숫자 어찌 보면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지를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서워요. 좀 새로운 증시의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자체도 분명히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건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경제에 심각한 또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게 분명히 좀 있었어요. 무슨 그쵸. 얘기냐면 코로나19를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을 했다라는 평가를 K-방역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이 좀 나타나면서 외국인들 투자 심리에도 약간은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신규 진입하는 이 투자자들이 내가 주식을 사면 좀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확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네, 구간이기 네. 때문에 증시의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만 놓고 본다면 816포인트에서 826포인트 정도 요 정도 밴드 사이에서 단기적인 저점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 중반 이후에 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속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21선 조정이 마무리되는 저점이 확인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뭐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니까요. 대외적인 여건이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번 가격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그동안에 매수를 못했던 종목들 혹은 포트에 반드시 좀 담아놔야 될 종목들 업종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집중하는 전략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 대응 전략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그럼 이제 그동안 영민 DJ가 짚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언급하셨던 이 녹십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녹십자 뭐 대단히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한번 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시원하게 이제 수익이 났었던 종목인데 눌림목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공략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8월 14일 금요일 날 28만 1,000원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 분봉이 움직이는 걸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오후 1시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난 이후에 2시부터 뭔가 이제 대량 거래가 좀 터지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붙는 듯 하더니 네. 오늘 장 초반에 다시 한번 뭐 30만 원을 뛰어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31만 5천 원 정도 짧게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뭐 한 7% 정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31만 5천 원 직전 고점 딱 근처 정도 가면은 뭐 차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녹십자 셀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오늘 악재를 좀 맞으면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5일선 아래로 뚝 떨어지는 흐름이 네. 나왔는데요. 46,000원에서 47,000원 정도가 박스권 상단이 이제 돌파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력이 확인된다면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셀리버리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이 종목도 이제 목표가 15만 원 말씀드렸거든요. 영업일 기준으로 딱 3거래일 만에 거의 이제 목표가에 근접을 하면서 10%가 훌쩍 넘는 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셀리버리 역시도 뭐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15만 원 근처까지 가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어쨌든 아주 좀 무겁고 그쵸. 가격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시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는 확실히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8월 11일에 언급해 주셨던 SM인데 이 종목은 지금 흐름 어떨까요? 네, SM도
35,300원 정도 가격에서 네.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오늘 이제 장중에 37,950원 거의 뭐 38,000원까지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엔터 3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JYP 엔터, SM 그리고 YG 이렇게 엔터 3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도찐개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실적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SM이다. 영업이익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고요. 상반기를 통틀어서도 3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좋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은 오히려 가장 지금 덜 받고 있거든요. 8천억 후반대 정도밖에 안 되고 JYP 엔터가 지금 거의 1조 3천억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악재가 많았었던 YG 엔터 역시도 지금 시총이 8천억 후반대거든요. 오. 그런 걸 감안을 한다면 장사를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는 SM이 오히려 다른 엔터 기업들보다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언택트와 관련된 수혜 조짐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올해 안에 오프라인 공연을 우리가 보기가 정말 좀 쉽지 않을 것 힘들 것 같거든요. 같아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공연이 아닌 온라인 공연 플랫폼으로 지금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SM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더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겠다.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 리뷰로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6월 22일에 언급하셨던 하나솔루션인데 이 종목은 지금 70%에 육박하는 수익률 또 기록하고 있어요.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종목들 70%가 넘게 이제 수익이 났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뭐 자랑을 해봤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70%가 넘게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네.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이 하나종합화학이라든지 하나에너지와 같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죠. 이 자회사들이 바로 미국에 있는 니콜라의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거의 뭐 수조 원대의 평가 차익이 생겼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큰 반향을 좀 불러일으켰던 종목이 바로 네.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요. 요 기업의 이제 히스토리가 하나씩 공개가 좀 되는 게 지난 주말 동안에 나온 보도인데요. 지분 투자, 니콜라의 지분 투자를 하면서 계약서를 하나 썼는데 그 계약서 안에 북미 시장에서 수소 충전 설치를 할 때, 수소 충전소를 설치를 할 때 바로 이 하나솔루션이 직접적으로 북미 사업을 전담을 한다는 것까지 계약서에 이제 조항에 이제 합의가 됐다라는 내용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북미에서 거의 1,200개 가까운 수소 충전소를 설치를 할 때 하나솔루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분에 대한 차익뿐만 아니라 본업인 실제로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특히나 수소 충전소와 관련된 서비스를 북미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 정도 구간에서도 충분히 주가의 업사이드 요인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월봉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2010년도에 57,000원대에 태양광 업황이 이제 최고조를 이르렀을 때 거의 뭐 6만 원 근처까지 주가가 급등했던 거에 비하면 아직도 그 수준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나 있는 네. 상태거든요. 네. 이제 서서히 제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70%가 넘는 수익이 나 있긴 하지만은 앞자리가 바뀌는 4만 원대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눈여겨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또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문자 사연 시간이죠. 어떤 사연들이 왔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영미 씨 도와주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3207님이시고요. JNTC입니다, 네. 원장님. 13,950원에 비중은 30%인데요. 너무 내려가네요. 실적에 문제가 있나요? 라고 사연 주셨어요. 네, 뭐 비중을 조금 많이 잡기는 하셨는데 사실 뭐 13,000 후반대에 매수하셔가지고 요 정도의 조정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뭐 IT뿐만 아니라 뭐 제약바의 어떤 업종을 막론하고요. 고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받지 않은 종목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시장 자체가 코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4%가 넘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한 10% 내외 정도는 조정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추세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실적 발표 잘 했고 하단이 이제 12,000원 정도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20가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네. 생각했던 것보다 예약 판매도 훨씬 많았고 출시된 첫날의 판매량 자체가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제가 갤럭시 언팩 행사를 했을 때 당장 매수할 필요 없이 갤럭시 노트 20라든지 갤럭시 Z 폴드 2 이런 스마트폰들이 출시되고 나서 실제로 판매량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 추이를 지켜보고 스마트폰 관련주들을 공략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오히려 JNTC 같은 건 저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만한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 목표 가격은 일단 박스권 상단 16,000원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7883님 사연으로 가볼게요. 네. SK 이노베이션이고요. 19만 5천 원에 샀는데 매수한 지 이틀 만에 하락하네요. 언제쯤 올라갈까요? 네, SK 이노베이션은 매수 타점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아무래도 네. 이제 한 2주 전에 삼성, SDI, LG 화학 이런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SK 이노베이션이 단기 이제 급반등을 주면서 주가가 조금 살아났었는데 사실 이런 무거운 대형주들이 현대차처럼 이렇게 거침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탄력을 좀 받고 나면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그리고 네.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들이 매물을 좀 쏟아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제 가격 조정, 이격 조정이 진행되기 마련이거든요. 아쉽게도 이제 조금 고점 부근에서 19만 원대 위에서 추격 매수가 조금 되셨는데요. 16만 원 정도가 지지되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요. 요 정도 가격이 지지된다면 N자형 파동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거든요. 상승 부분의 한 절반 정도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반등이 들어온다면 뭐 한 21, 2만 원 정도의 중기적인 관점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6만 원 손절가 말씀드리고 네. 목표 가격은 21만 원 정도 중기적인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마지막 사연은 0834님인데 네. 종근당이고요. 네. 20만 7천 원의 비중 20%인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사실 바닥권에서 제가 종근당 말씀드렸던 가격이 13만 원대잖아요. 네. 13만 원대 말씀드리고 22만 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거의 뭐 70% 가까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보면 이제 20만 원 자리에서 매수가 돼 놓으니까 주가가 이제 조금 빠지면 손절 매도 해야 되나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타점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손절 매도를 고민하는데 현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종근당 지금 정도 자리라면 저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해서 물리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조언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내가 보유자의 관점이 아니라 현금을 들고 있는 매수 대기자의 입장에서 이 종목의 차트를 봤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은가 아니면 이 종목에 관심이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현금을 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제 마음이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종근당 차트 딱 열어보면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5일선을 지지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것 같거든요. 20만 원 위에서 추격 매수 해놓으니까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해놓으니까 주가가 조금만 밀려도 불안해서 손절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네.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신 가격을 잊어버리시고 내가 매수 대기자의 입장에서 네.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 종목을 살까 말까를 다시 한번 따져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조금 더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 종근당도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20만 원의 반등 목표치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면 손실을 줄이고 본전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투자 문자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영민 DJ의 원샷 원킬 종목 소개 네. 한번 들어볼까요? 자, 시장 상황이 조금 어렵지만 네. 그래도 뭔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야 되는데 오늘 네. 유독 시장 대비해서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데요. 가격이 조금 올라왔는데 그래도. 46,400원 네. 현재가로 그냥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로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46,4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인크로스라는 종목은 디지털 광고 그리고 미디어 랩과 관련된 전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매니저님 미디어 네. 랩이 뭐예요? 이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네. 있는데 과거에는 보통 우리 광고를 제작하는 거를 상상을 좀 해보시면은 광고주가 광고 회사들을 이렇게 불러들여요. 네.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좋은 광고를 만들어내온 기업의 광고주한테 우리는 이러이러한 광고를 원하니까 이렇게 수정해와.
그러면 또 수정을 해서 PPT를 하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여러 번 이제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광고주의 마음이 드는 거 그래 좋아 요 회사 거 하자 이렇게 이제 광고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워낙 광고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지고 또 치열해지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이제 비전문적인 시각으로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광고를 직접 해주는 회사에서 디자인부터 설계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요런 시장에서 요런 광고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요런 걸 거꾸로 이제 광고주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광고주의 시점이 아니라 그 광고 제작사의 시점으로 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회사의 광고를 내가 고집 부리는 대로 광고를 하다 보면은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미디어 랩이라는 게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게 네.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를 대신해 가지고 직접 이제 광고를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 광고가 효과적일 건지 TV 광고가 효과적일 건지 모바일 광고가 효과적일 건지 매체를 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어떤 광고를 만들고 전략을 세우고 집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직접 다 수행하는 광고 회사가 바로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네. 미디어 랩을 대표하는 회사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인크로스라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동영상 광고를 하는 네트워크 다윈이라는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기도 네. 하고요. 상반기에 인크로스 같은 이런 광고 회사들, 특히나 미디어 랩 광고를 하는 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도 최근에 뭐 주가가 승승장구를 했는데 상반기 때 실적이 아주 좋았죠. 인크로스 역시도 상반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오늘같이 시장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펼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하반기에는 이런 이제 미디어랩 광고뿐만 아니라 T딜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이제 성장 오. 섹터로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T딜이요? T딜이라고 하면 우리가 T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딴딴따단딴. 그렇죠. SK텔레콤이 보통 T라는 네. 요 알파벳을 주로 쓰고 있죠. 그러면 뜬금없이 왜 인크로스가 T딜이라는 걸 이제 쓰고 있느냐? 바로 이 인크로스의 최대 주주가 SK텔레콤이거든요. 오. SK텔레콤이 인크로스의 지분 34.5%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네. SK텔레콤과 같이 이제 서비스를 하나 론칭을 했는데 그게 바로 T딜이라는 거예요. 빅데이터 기반의 이제 문자 마케팅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 제가 이제 미디어 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이제 광고 매체 중에 문자 메시지 요즘에 이제 스팸 문자 되게 짜증들 많이 내시는데 네. 간혹 가다 보면은 내가 정말 어저께 인터넷에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뭐 어디 검색했던 네이버나 거. 다음 카카오 네. 같은 데서 내가 분명히 검색했던 상품이 핸드폰으로 전송이 딱 되는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오. 그러면 분명히 내가 호기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광고기 때문에 그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다시 한번 클릭을 해가지고 자세히 눌러보게 되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빅데이터 기반의 문자 마케팅 서비스가 바로 T딜이라고 하는 거 새로운 서비스가 이제 하반기 때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SK텔레콤과 협업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겠다. 네. 이미 기존의 광고 부분은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T딜에서도 뭔가 성장이 좀 확인이 된다면 주가는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6,400원 현재가로 매수 진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52,000원, 손절 가격은 4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 오늘 인크로스 소개해 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서브 원샷 원킬 종목이 있죠. 네, 두 번째 서브 종목은요. 46,700원에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을 간단하게 소개를 네.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뭔가 지금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요.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새로운 차세대 이제 배터리 기술을 공개한다라는 테슬라의 어떤 엄포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와 같은 기업들이 지난주에 조정을 제법 거칠게 좀 받았죠. 그쵸. 오늘은 저점을 만들면서 LG화학, 삼성 SDI가 살짝 지금 반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대주전자재료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5,000원 근처까지 급등이 한번 들어왔었다가 주가가 21선 조정을 지금 잘 받고 오늘 양봉을 살짝 만들면서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저점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다. 우리나라에 이제 배터리 3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건 하이니켈 계열의 2차 전지 배터리다. NCA, NCM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이니켈, 니켈의 이제 농도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첨가물, 실리콘계 산화물이라는 걸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양산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대주전자재료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또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6,700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챙긴다라는 전략이고요. 52,000원 정도의 목표가, 그리고 손절 가격은 42,000원 정도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이 소개가 좀 짧기도 한 것 같은데 저희 노란톡에서 샵 2034 김영민으로 또 많은 정보 네.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매니저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